안녕하세요, 흥가이TV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기획한 컨텐츠는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직업분들이나 혹은 궁금했던 직업들로 한해서 제가 인터뷰 영상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음성만 나왔고요. 아우디 A8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차량들을 섭외해서 제가 일반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리뷰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 다시 컨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참 이게 얼굴 나오는 게 좀 쉽지가 않긴 하네요. 좀 어색하고 제가 막 이런 사진 찍는 거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 표정이나 이런 거는 익숙하진 않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으로 이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걸로 리뷰를 도와드릴 차량은 바로 아우디 A6 40 TDI 전륜 모델 기반인 차량입니다. 한번 주행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우디 A6 40 TDI 모델은 전륜 기반입니다.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후륜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솔린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에 있어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아우디가 잠시 판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잊혀지고 사람들이 디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차량을 가솔린 4륜 모델이 아닌 디젤 전륜 모델로 이렇게 좀 먼저 리뷰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서서 제가 영상을 좀 찍었지만 시동을 걸었을 때 요새 나오는 국산차든지 수입차라든지의 디젤의 정숙성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방음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내부에서 느꼈을 때 디젤 엔진 소음은 지금 전혀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리고, 그래서 지금 아우디 A6 디젤 기반으로 한 이 모델은 기본 이제 제가 아우디 A6 가솔린 4륜 모델을 주행을 해봤을 때랑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둔감한 거는 디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디젤과 4륜 모델의 차이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갭이 좀 큽니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뭐 마력이나 토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느낌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뭐 내부 디자인 자체는 뭐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걸로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넣어드리겠지만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가속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속력은 일단은 느껴지는 소음이 전혀 없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이 자체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엔진이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6 모델 같은 경우는 토크에서도 조금 더 이점이 있고, 그리고 연비 효율에도 좋다고 하는데, 계기판의 주유 상태는 한 5칸 정도 있는데 한 60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600km 정도 갈 수 있는 정도면 뭐 연비 효율에 있어서는 정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지금 차량이 비가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에 막 밟아볼 수 있는 공도가 없어서 조금만 앞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페달의 악셀을 살포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지금 옆으로 나와 있는 양쪽 사이드 미러에서의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된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아우디의 큰 장점은 사이드 미러가 일반 차들보단 조금 앞에 당겨져 있어요. 사이드 미러에서 불빛이 이 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시야를 굳이 왼쪽으로 돌리던 오른쪽으로 크게 돌리지 않더라도 노란 불빛이 나와서 옆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던 옆 차량이 다가온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전부터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사이드미러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빛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 가야 되는 시야가 좀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전방 주시를 하면서도 왼쪽에서 분명하게 옆 차량이 온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식 못하면은 이거 아니에요. 일단 뭐 룸미러 같은 경우도 뒤에 차량이 보이는데 시야에 가리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 시야는 괜찮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기존 모델에는 좀 사이드 미러가 좀 작고 사각지대가 있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사각지대는 좀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디젤을 타시는 분들은 물론 가솔린은 다 타고 싶어 하시죠. 정숙하기 때문에. 근데 디젤이 갖고 있는 소음과 어쩔 수 없는 소음과 주행에 있어서의 재미, 초반의 가속력, 이런 게 좀 고속 주행했을 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젤 모델을 선호하시지 않고 가솔린 모델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주행거리가 1년에 타시는 거리가 좀 많으신 분들은 당연 디젤이나 요새는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이렇게 좀 구입을 많이 하시고, 그 주행거리가 실제로 많지 않으신 분들은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가솔린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을 타면서 느낀 거는 굳이 46 모델을 선택하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이나 뭐 가속력, 치고 나가는 거, 고속주행에서도 그렇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분명히 46 모델과 타서 비교하셨을 때는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그거를 포기하실 정도로, 거기서 이제 연비 효율도 잡고 하시는 거죠. 뭐 이것저것 뭐 다 얻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충족하고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우디 A6를 풍절음이 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풍절음은 거의 안 들립니다. 정숙해요. 정말 조용합니다. 서스펜션도 너무 좋고, 물론 제가 아우디 A6 45 TFSI 모델인 가솔린 모델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함을 느껴지는 것 뿐이지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아우디 차량을 먼저 리뷰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아우디만 빨지 않을 겁니다. 아우디가 꼭 부족한 부분들이나 감히 제가 뭐라고 부족한 부분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은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점들은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독일 3사에서는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디자인, 그런 것들에선 절대 밀리지 않는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행의 재미는 BMW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고요. 그렇다고 뭐 BMW가 빠가 아니고, BMW도 분명히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내부 인테리어는 정신 차려야 돼. 요새 이렇게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그 고집하고 있는 그 디자인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우디 A6 모델 아우디가 풀체인지 되면서 내부의 디자인을 확 정말 뭐 어디 이렇게 뺨을 한 대 맞은 듯이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부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우디의 A6 풀체인지 버전이 가장 이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건 뭐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내부는 아우디가 지금 1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너무 아쉬워요. 휠, 컴포트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 두 가지 휠을 갖고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컴포트와 프리미엄 휠 중에서는 둘 다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정말 솔직하게 너무 아쉽다. 외관 디자인하며 내부며 너무 이쁜데 외부 휠이 너무 아쉬워요. 정말 좀 아쉽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공조기의 버튼들은 다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터치 방식인데 공조기의 프리미엄 모델은 이 앞쪽에서는 버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튼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터치 방식이 만약에 고장나면, 이 디스플레이가 듀얼 모니터로 들어가 있는데 이 터치가 한번 고장나면 어떻게 이게 다 먹통이 돼버리면 못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기계 터치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좀 수리비나 정말 이 듀얼 모니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이 할 수 있는지, 사실 그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어요. 우려스러움이죠. 이거는 근데 모든 브랜드가 어떤 전자기기의 부품들의 장치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걸 걱정해야 될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 너무 이쁘니까 이 터치 방식으로 선택한 이 아우디 A6 모델이 혹여나 이 부분이 독이 될까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것 뿐이지 아쉬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잘 만들었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차량을 좀 운행을 계속 해보고 있지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고 장점 같은 경우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속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차량 리뷰들을 도와드리면서 비싸다고 좋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무조건 빨지 않습니다. 빨지 않을 거예요.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고, 일반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차량을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들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핸들의 그립감도 딱 적당하고요. 일단은 가장 큰 강점, 앰비언트 라이트와 아우디 테일램프에 있는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 최고입니다. 너무 이뻐요. 사람을 봤을 때 흐뭇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밤에 봤을 때는 촌스러운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가 딱 있어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과, 내가 이 차량을 타고 옆에 동승자가 탔을 때 그 동승자를 충분히 현혹시킬 수 있는, 이 말이 좀 이상하네, 같이 흐뭇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브길이나 뭐 괜찮아요.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악셀을 넘어갔을 때 그 느낌은 가솔린 모델보다 당연히 굼뜬 게 있지만 이 정도 반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반자율 주행에서 제가 주행을 해본 결과는 정말 솔직하게 약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 사이에 핸들에 손을 갖다 대라고 버추얼 콕픽에 나옵니다. 막 완벽하게 이제 완전 좌율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나믹 주행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은 효율 모드와 승차감 모드, 자동 모드, 다이나믹 모드, 4개입니다.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기어 레버를 뒤로 두시고 나서 밑으로 한번 내리면 이 버추얼 콕픽에 S라는 모양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이나믹 주행에서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악셀 반응이 즉각적이고 핸들이 약간 무거워진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핸들이 약간 좀 무거워지고, 확실히 다이나믹 주행의 변동이 좀 있긴 있네요. 네, 정말 컴포트 모드와 다이나믹 주행의 스포츠 모드는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이젠 또 비가 오다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참 첫 주행이고 첫 얼굴 나오는 영상인데 날씨가 참 안 도와줘요. 좀 아쉽죠? 노면이 젖어 있기 때문에 막 주행을 좀 재밌게 다이나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하나의 또 강점, 아우디 A6만에 갖고 있는 강점은 통풍 시트가 굉장히 시원해요. 제가 지금 약간 겨울인데 날씨가 좀 풀려서 지금 엉덩이 쪽에 좀 찰까봐 제가 좀 틀어놨는데, 통풍 시트가 굉장히 시원해요. 국산차가 통풍 시트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아우디 A6 모델도 통풍 시트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걸 한번 쓰시는 분들은 통풍 시트가 없으시면은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워낙 여름에는 필수적입니다. 이걸 아예 처음부터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 중독성처럼 참 얘기하지만 이 버튼들의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제 이 버튼에 빠져갖고 이제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이 느낌이 더 좋아서 다 이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터치 햅틱 반응이 일어나는 이 터치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방지턱 같은 경우를 좀 넘어보려고 해요. 좋아요. 이거는 조금은 속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그 느낌이 차체 내에서는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워낙 요새 국산차들도 그 서스펜션이 좋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지만 K7, 뭐 K5만 돼도 사실 너무 좋고, 뭐 소나타, 그랜저급들 가면은 너무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차를 그렇게 만드는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주행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주행을 간략하게 좀 맞춰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는 사실 제가 카메라에 익숙한 편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겠지만 좀 너그럽게 첫 영상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여러 가지 차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좀 많이 섭외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시점에서 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예쁘게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스스로 미화시키는 거긴 하지만 흥가이TV 꼭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